안녕하세요, 아미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비프 스톡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난번 치킨 스톡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리를 제대로 하는 레스토랑이라면 스톡은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소스의 베이스가 되고 요리 학교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배우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육수는 그 레스토랑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거르지 않는 작업입니다.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치킨 스톡보다 비프 스톡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사골 끓이는 거랑 비슷하니 스테이크 소스나 스프 등 맛있는 걸 비프 스톡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잘 이해하신 후에 따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원리를 알아야 완벽히 따라할 수 있다고요. 인터넷만 찾아봐도 비프 스톡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많은 만큼 그만큼 맛 차이도 아주 많이 납니다. 요리 학교에서 알려주는 비프 스톡은 6시간가량 한번 끓이고 완성을 시켜주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비프 스톡은 세계적인 레스토랑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며 맛을 극대화시킨 18시간짜리 레시피입니다. 비프 스톡을 만들기 전에 하나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레스토랑들은 소뼈 대신 송아지뼈를 이용하여 비프 스톡을 비어 스톡이라고 부릅니다. 다 자란 소보다 송아지뼈를 이용하는 이유는 소보다 송아지뼈가 소 잡내가 덜 나고 콜라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뼈로 완성시킨 스톡은 소뼈로 완성시킨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튀지 않는 깊은 맛이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콜라겐을 가지고 있는 송아지뼈로 스톡을 내면 더 많은 젤라틴이 우러나고 더 많은 젤라틴은 더 좋은 스톡의 완성도를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 영상을 위해 송아지뼈를 구해보려고 했으나 송아지뼈는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제품으로서 50파운드씩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50파운드는 제 집에서 육수를 낼 수가 없으니 이번에 소뼈로 대체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송아지뼈를 구하긴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처럼 송아지뼈 대신 소뼈를 이용해 비프 스톡을 만들 때 클래식 프렌치에서는 소뼈 대신 송아지뼈를 사용해 비프 스톡 대신 비어 스톡을 만든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kg의 소뼈입니다. 이 소뼈는 정육점에서 소 femur bone, 대퇴골을 잘라왔습니다. 그리고 1kg의 밀포화입니다. 밀포화는 야채를 뜻하는데요. 이 1kg의 밀포화의 50%인 500g은 양파이며 나머지 25%씩 250g 당근, 250g 손질된 릭입니다. 뼈랑 밀포화의 대표적인 비율은 무게로 8:1입니다. 이 비율만 기억하시면 다른 육수를 내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뼈랑 야채 외에 부케 가르니가 들어가는데 부케 가르니는 향신료를 뜻합니다. 오늘 스톡에는 10개의 페퍼콘, 2개의 마늘, 타임 3g, 파슬리 10g을 넣으려고 합니다. 밀포화랑 부케 가르니는 스톡 용도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가 있으니 만약에 스톡을 특별 용도로 끓이시는 거라면 자유롭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난번 치킨 스톡 영상에서는 뼈, 밀포화, 부케 가르니 이 3가지만 들어갔다면 비프 스톡에서는 추가적인 재료가 2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 추가적인 재료들은 토마토 페이스트와 꿀입니다. 치킨 스톡과 비프 스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끓이는 시간에도 있지만 비프 스톡은 뼈를 한번 구워줘야 합니다. 뼈를 구워주는 이유는 이 뼈에 카르말라이제이션을 주기 위함인데 이 카르말라이제이션은 스톡에 깊은 맛을 가져다 줍니다. 이 카르말라이제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꿀로 그 당을 더해줄 겁니다. 꿀이 없다면 설탕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대충 꿀이랑 물이랑 섞어 분무기에 꿀물을 넣어주고 잘 섞습니다. 뼈를 오븐 트레이에 펼쳐 기름을 두른 후 꿀물을 분무기로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화씨로 400도 아니면 섭씨로 204도에 넣어 뼈에 전부 색이 날 정도로 익혀줍니다. 위쪽에 색이 났다면 뒤집어 주시고 또 꿀물 분무기를 마음껏 뿌려줍니다. 뼈에 색이 전부 났다면 이 뼈는 스톡팟으로 옮겨주시고 그 팬에 큼지막하게 썬 야채를 넣고 기름을 두른 후 색이 날 정도로 또 구워줍니다. 야채를 색이 날 때까지 굽는 이유는 똑같이 카라멜라이제이션 때문입니다. 야채가 전부 다 색이 났다면 토마토 페이스트를 전부 다 넣어주시고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구워줍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를 볶고 쓰는 거랑 안 볶고 쓰는 거랑은 맛에 대해 천지 차이가 나므로
꼭 토마토 페이스트 안에 있는 당을 카라멜라이징 시켜줍니다. 전부 다 구워졌다면 구워진 뼈, 구워진 미어포화를 스톡팟에 넣고 찬물을 잠길 정도까지 넣어준 후 처음에는 강불로 물을 끓는 점까지 올리고 불을 낮추어 시머링 형태로 약 5시간 냅둡니다. 그리고 완성된 야채가 로스팅 팬에서 나오고 나면 잠깐 물을 부어 디글레이징 해주는 건 잊지 맙시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정리 몇 가지. 카라멜라이제이션은 갈변 반응입니다. 당의 농후액을 가열하여 분해 반응을 일으켜 갈색으로 착색한 현상입니다. 찬물을 넣어주는 이유는 뜨거운 물에 용이 안 되는 단백질들이 뼈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물을 바로 부으면 이 단백질들은 응고가 되고 맛 추출이 안 됩니다. 찬물에서 시작해 서서히 온도를 올리며 이 단백질들을 전부 다 용해되도록 합니다. 시머링이란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끓는 점에 가까운 섭씨로 90도에서 100도 사이 되는 온도입니다. 펄펄 끓이는 게 아니고 기포가 살짝만 올라오게 끓인다면 이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머링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분 날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냄비 안의 물의 이동을 최소화로 시켜 불순물이 위로 뜨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불순물은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머링을 안 한다면 불순물이 스톡 안에 껴있어 깨끗한 스톡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맛 또한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뼈는 항상 물 속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끓이다 보면 수분이 날아가 뼈가 물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뼈 속에 있는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열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이 없다면? 그래서 만약에 끓이는 과정에서 뼈가 물 밖으로 튀어나온다면 물을 부어서 뼈를 물 속에 잠기게 해주셔야 합니다. 5시간을 끓이는 동안 국자나 스키머를 사용해 불순물이 올라오는 걸 건져주세요. 앞에서 계속 하실 필요는 없고 1시간에 한 번 정도? 5시간 동안 불순물 많이 쌓였죠? 대부분 지방이네요. 자, 이제 5시간이 지났다면 아까 준비해둔 부케가르니를 넣을 차례입니다. 전통 프렌치 방식으로는 부케가르니를 면포에 감싸 실로 감아줍니다. 하지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턱 넣어주시고 육수 안에 잠기게 한번 저어주면 끝납니다. 1시간을 더 끓여주세요. 부케가르니를 넣고 1시간이 지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불순물 제거를 해주시고 걸러줍니다. 이건 이제 한 가지 팁인데, 이런 랙이 있다면 잘 이렇게 껴 넣은 후에 부으면 쉽게 모든 게 쏟아지지 않고 걸으실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사용하는 제품인데 저는 육수를 걸을 때 이 시누아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냥 촘촘한 거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6시간 끓이고 난 이 액체는 우리는 스톡 1번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액체는 잠깐 옆에다가 보관해둡니다. 걸러진 재료들 중에 뼈만 다시 깨끗한 스톡팟으로 들어갑니다. 야채들과 부케가르니는 전부 버리셔도 됩니다. 깨끗한 스톡팟에 뼈를 넣고 찬물을 또 부으신 다음에 6시간 시머링 해줍니다. 뼈를 2번 끓이는 이 부분은 사골 끓이는 거랑 비슷하죠? 이 두 번째 끓일 때도 가끔씩 위로 뜨는 불순물을 걸러주셔야 합니다. 처음보다는 확실히 덜 나올 겁니다. 6시간 동안 시머링으로 냅두고 가끔씩 체크하면서 딴짓 하시면 됩니다. 자, 6시간 지난 이 스톡을 같은 방법으로 걸러줍니다. 뼈는 이제 버리시면 되고, 이번에 우려낸 육수를 우리는 스톡 2번이라고 부릅니다. 스톡 1과 스톡 2를 또 다시 깨끗한 스톡팟에 넣고 50%로 졸여줍니다. 50%로 졸일 시에는 시머링을 안 하셔도 되고 최대한 강불에 최대한 빨리 졸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무게까지 재서 50%로 졸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처럼 긴 젓가락 같은 걸 하나 집어넣고 절반 정도까지 졸여주신다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절반까지 졸여주셨다면 마지막으로 걸러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걸러줄 때는 스톡 1번이랑 2번 걸을 때보다 조금 더 촘촘한 면포를 사용해서 모든 불순물을 걸러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불순물이 나오니 이 부분을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 비프 스톡 완성! 안녕하세요. 스톡을 어제 끓이고 냉장고에서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요. 숟가락으로 위에 뜬 지방을 걷어내시면 잘 완성된 비프 스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젤리처럼 굳어 있다면 물을 부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좋은 비프 스톡이란 냉장 상태에서 숟가락으로 들었을 때 움직임이 있지만 물처럼 흐르지 않는 스톡이 좋은 상태의 스톡입니다. 진짜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이 완성된 비프 스톡으로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스프를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리덕션을 통해서 글라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비프 스톡을 졸여가지고 농축된 스톡을 말하는데 이거는 냉장 상태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나 뭐 젤리 같은 이런 글라스 상태의 비프 스톡이랑 레드 와인을 통해서 스테이크 소스를 만든다면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 비프 스톡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제 파스타에도 사용이 됐고요. 제가 구독자들한테 해준 코스 요리 영상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육수 만드는 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 육수를 통해 요리를 한번 완성시켜보면 왜 레스토랑들이 육수를 사용하시는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비프 스톡 만들어서 즐거운 요리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